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네, 저는 강북청소학원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겨울방학 동안 1월달, 2월달 저희 윈터스쿨을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우리 친구들이 아주 충실하게 열심히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윈터스쿨 재원생 뿐만 아니라 우리 단과를 듣고 있는 단과 재원생들도 우리 선생님들과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아마 배웠을 텐데요. 그리고 저희 재원생이 아닌 또 외부 학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2021 저희 강북청소학원 고1, 2 수학 단과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커리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들 문의를 하십니다. 제가 부원장으로서 올해 좀 만들고 싶은 꿈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그죠? 우리 학원에 왔을 때 어느 장소든 아니면 어느 시간대든 간에 모르는 거에 대한 모든 질문을 받아줄 수 있는 선생님이 계신 곳.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수준별로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수학이 상위권인데 아니면 우리 아이는 아직 중위권인데 아마 이렇게들 많이 알고 계신데 그렇게 자기의 레벨에 맞춰서 또 거기에 맞게 숙제와 그리고 거기에 맞는 공부, 거기에 맞는 진도를 또 어떻게 나가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고민하면서 저희 학생들에게 네, 맞습니다. 질문을 할 수 있는 곳,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아무 데나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아이의 수준에 맞게 옆에서 수업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곳을 만드는 게 저희 꿈이었고 또 여러 가지 커리 설명회를 국어, 영어, 수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설명회를 수학으로 잡았습니다. 이유는 다른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막강한 고1부 저희 선생님들과 그리고 고2부 또 우리 수학과 연합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레벨에 맞는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서 저도 사실은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수학생들한테 우리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수학을 차근차근 단계별로 진행을 하면서 개념 그리고 응용 심화까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특히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폭넓게 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저희 노원구 쪽 그리고 중계동뿐만 아니라 경기도 성북구 또 강북구까지 모든 구에 대해서 내신 분석이 다 끝난 저희 최강 연합팀 선생님들을 모시고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인들께 인사만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수학에 대한 커리와 그리고 예비 학년에 대해서 3월부터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를 제가 정말 바라고요. 그리고 순서는 고1부에서 저희 수학과 에스크 연합팀에서 권혁진 선생님 그리고 송동일 선생님, 안영진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파트별로 또 많은 얘기 해 주실 거고요. 그 뒤에 이어서 저희가 1학년, 2학년을 따로 진행을 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1, 2학년을 같이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공통대선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이어서 2학년 걸 진행을 할 겁니다. 만약에 2학년 께 또 궁금하시면 2학년 부분 또 챙겨보시면 되시니까요. 그래서 1학년 고등학교 가정에 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제가 따로 나타나지 않고요. 저희가 바로 이어서 고2부에 대한 얘기를 또 송동일 선생님과 안현 선생님, 권혁 선생님이 진행을 하시고 그 뒤에 마지막으로 2학년 최상위반 단율 또 저희 최상위반 수학을 맡게 되는 양지홍 선생님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강북청소에서 항상 부모님께 상담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저희 권혁진 선생님이 오늘 첫 번째 주자로 나서는데요. 바로 제가 소개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들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 수학강사 권혁진입니다. 저는 먼저 저희 강북청소학원 수학단과연합 팀 에스크의 첫 번째 연사로서 어머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국인지라 어머님들을 직접 뵙고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먼저 영상으로 찾아뵙게 돼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되게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어머님들께 유의미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내용으로 PPT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예비 고1 수학학습의 방향성.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다른 과목 중에서도 제일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바로 수학이라는 과목이실 텐데, 이 과목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맞을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커리큘럼을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에 대해서 저희 팀 에스크에서는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어머님들께 하나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첫 번째 연산이 제가 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치오르비 대치 2강학원을 출강하였으며 현재 명인학원과 강북청소학원 에스크 연합반 고1, 2 수업을 맡고 있는 권혁진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에 대한 소개는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하고요. 바로 이제 어머님들께 제가 항상 이제 설명이나 아니면 이렇게 저희 팀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그 시점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좀 요목조목 따져본 후 어떤 식으로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5명의 학생에 대해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고요. 이 학생들의 생각이 어떤 부분들이 조심스럽게 고쳐져야 되는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A 학생입니다. 고등학교부터는 수능형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던데 정시 대비를 어떻게 해야 하지? 정시 대비를 해준다는 학원이 있는지 알아볼까? 예, 어머니들, 물론 수능형 공부 중요합니다. 근데 이 수능형 공부라는 어떤 단어의 정의가 참 애매합니다. 특히 수학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논외로 지금 현재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이 끝나가고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는요, 수능형 공부보다 무조건 올 한 해 내내 제일 중요한 건 내신, 그리고 내신입니다. 이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현재 이번 올해 동안 보게 되는 수학 상하 과목 같은 경우는 수능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간접 반영이 되고요. 직접 반영이 되는 과목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수능형 공부를 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 1, 2 이후에 선행 위주로 수업을 한다는 건데, 현행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현행의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선행은 유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생각은 조금 조심스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로 B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던데 작년 선배들 말에 들어보니 내신 막판에 중학교 때처럼 문제은행식으로 양치기만 하면 되겠지? 일단은 사실은 이제 요 문장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 한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전년도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은 사실은 크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작년에 코로나가 2월 말에서 3월 초쯤에 확 심해지면서 수많은 학교들이 갑작스럽게 중간고사를 연기를 하고요. 그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어떤 능력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못한 후 내신 성적의 어떤 변별력이 많이 떨어졌던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아이들 자체가 보통 예년의 학생들이 대비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내신 대비에 투자하게 됐고, 따라서 그 시기 동안 누가 더 잘 보냈냐의 차이가 더 커졌기 때문에 전년도 선배들의 말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듯 합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합니다. 1학년 내신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인 중학교 때처럼 문제 은행식으로 양치기만 하면 되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양질의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서 양치기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건 쉽지 않고요.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멘토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한 짧은 시간 내로 양치기라는 것이 아닌 그것이 여러 번 다회독 및 나에게 완벽하게 체화가 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유는요, 아이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번 동안 보는 양이 실제 중학교 기준으로는 1년 동안의 시험 범위와 양이 비슷합니다. 그만큼 너무도 많은 양이기 때문에 단기 기억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신 대비도 중학교랑 좀 다르게, 결을 좀 다르게 훨씬 더 길게 가져가야 되고 좀 더 꼼꼼하게 가져가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학생, 내신 대비는 시험 4주 정도 전에 하면 되고, 우선 고등학교 공부는 선행이랬어. 중간고사 대비 전까지 수원 선행을 한 바퀴 더 돌려야겠다. 선행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아이들에게 선행을 상당히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저는 방학 기준이고요. 또는 학기 기준으로는 중간고사가 끝난 후 기말고사 사이까지 아이들이 조금 루즈해 주시는 그 시간을 틈타서 조금 여름방학을 대비하거나 그 다음 방학을 대비하는 선행 정도만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학기 중에는 현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조금 더 뒤에 나오실 송동현 선생님이나 안영진 선생님께서 저희 커리큘럼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 D 학생입니다. 수상은 충분히 본 듯한데 뭘 더 해야지? 쌤, 실력 정성 일품, 블랙라벨, 올림포스 권한도 다 풀었는데 서점 가서 다른 책 한 권 더 사야겠다. 지금 시점에
제가 매년 이 시점들에 자기는 수상을 정말 많이 봤다. 문제집을 뭐뭐뭐 풀었다. 뭐 많게는 8권, 9권을 풀었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들과 실질적으로 조금만 대화를 진지하게 해보면 일단은 1차적으로 문제집을 많이 푼 건 맞아요. 하지만 이 문제집들 사이에서 매번 틀리는 유형이 동일하게 되고요. 완벽하게 본인의 것으로 체화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제대로 수상을 보았는지에 대해서부터 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책 한 권을 더 사야겠다. 이 부분도 항상 고1 친구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오류입니다. 고2만 돼도요. 문제집 3권, 4권 또는 한두 권을 풀더라도 얘를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내가 틀린 부분을 완벽하게 다진 다음에 제 시기에 정확한 적재적소에 그 다음 난이도의 문제집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비 고1들 입장에서 마음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 밸런스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수학은 분명히 반복의 학문이고요. 반복 속에서 합리적인 시점에 고난도 유형들이 레벨별로 진행이 돼야 되고 이 또한 저희 에스크 연합에서는 충분히 많은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이 학생입니다. 솔직히 1월 한 달간 너무 열심히 보냈어. 어차피 2월은 짧기도 하고 졸업식의 연휴에 다들 공부 안 하겠지? 쉬엄쉬엄 가지 뭐. 공부는 마라톤이랬어. 어머니들, 공부가 마라톤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100% 맞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부는요, 단거리 달리기를 꾸준히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사이사이에 적절한 휴식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절대 마라톤이라고 해서 처음에 내 페이스 조절을 한다? 제가 그럼 항상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라톤 실제로 본 적 있니? 옆에서 실제로 마라톤 같이 뛰어봤어? 마라톤 뛰는 분들 속도 되게 빨라. 되게 빠른데 우리가 TV로 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뛰는 것처럼 보인다. 즉 계속 빠른 호흡 그리고 빠른 템포로 내가 계속 타이트하게 달리고 있는 게 마라톤인 거고, 그 정확한 뜻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라톤이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쉬엄쉬엄 간다라는 표현을 못하지 않을까라고 수업 시간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이 2월 이 순간도 학생들의 경쟁자들은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고요. 2월이 아무리 짧다고 해도요, 실제로 날짜로 따져버리면요, 31일짜리 달에 비하면 3일, 그리고 30일짜리 달에 비하면 2일밖에 안 짧습니다. 따라서 그 2, 3일 차이로 인해서 내가 체감상 갑자기 이게 너무 짧아지고 좀 루즈해도 되겠다? 전혀 맞는 말이 아니라는 점 확실하게 학생들이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비고일 우리 아이의 올바른 수학습 방향성 딱 5가지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방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에 의해서 첫 번째, 첫째도 내신, 둘째도 내신, 셋째도 내신. 당연히 고1에게는요, 내신 빼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름방학 때 선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겨울방학 때 선행을 하면 됩니다. 물론 저희는 중간고사가 끝나고 압축 선행을 같이 진행하지만 가장 그 초점을 선행에 맞추는 건 방학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선행은 어디까지 현행을 잘 보기 위해 추가로 하는 학습 일부는 늘 중요한 것은 현행. 마찬가지로 1번의 맥락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의미 없는 양치기는 NO,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선별적 학습, 그리고 반복되는 유형의 변형 방식을 인지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 가성비가 좋고 내가 뭘 하고 있으며 무엇이 중요한지를 인지하는 공부를 하자. 물론 학생 혼자서 쉽지 않다면 그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멘토와 함께 학생도 항상 조금 더 주체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예비고1에게 수능형 공부는 없다. 수학을 잘하고 말고가 있을 뿐. 항상 이유가 가장 많은 학년이 예비고1입니다. 하지만 수학을 잘하고 말고가 있을 뿐 그 모든 이유는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유형 정리가 끝났다면요, 그리고 나는 충분히 유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요, 그때부터는 실전 훈련과 함께 시간 압축 훈련이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내신을 처음 보고 온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난이도가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선생님 시간이 정말 모자랐어요. 고등학교 시험은요, 시간이 모자랄 것이 누구나 예측 가능했던 시험입니다. 왜냐? 22개에서 23개 정도의 문제를 50분 동안 풀고요. 기존의 이런 형식의 문제, 그리고 이 정도 타이트한 형식의 문제, 그리고 이렇게 많은 과목의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았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수학 자체는 풀이가 매우 깁니다. 따라서 이 친구들이 실전 훈련과 시간 압축 훈련을 확실히 해주어야만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아이가 혼자서도 이런 걸 잘하는 친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면 어쩌지? 자, 그렇다면 만약에 개정 교과 과정에 대한 완벽한 연구와 꼼꼼하게 아이를 관리해 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고등수학 멘토와 함께 내신 대비를 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저희 에스크 연합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대체 왜 수학은 에스크 연합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부분부터는 바로 다음 연사이신 송동일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팀 에스크의 두 번째 연사를 맡게 된 장북청소학원의 강사 송동일입니다. 네, 앞에서 이제 권혁진 선생님께서 아주 우리 팀 에스크에서 어떤 식으로 고1, 고2 학생들의 공부의 방향성을 잡아가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제 어떤 내용을 설명드릴지 좀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저희 수업은 이제 얻을 게 많은 수업입니다. 얻을 것이라고 하면은 역시나 학교에서 또는 충분히 하지 못했던 공부들, 그리고 학원에서 얻을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상담들, 질문,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겠죠? 네, 그런 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가장 최고로 재밌는 수업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고1, 고2 학생들은 아직 뭔가 더 성장을 더 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고3 친구들과는 살짝 다르게 뭔가 좀 흥미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필수적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냐면요. 역시 학생들에게는 애정 한가득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 팀 안에서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애정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보시듯이 이런 상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평소에 이제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고등학생이 되면서 생기는 많은 고민들과 걱정들과 성적에 대한 걱정들, 교우 관계에 대한 걱정들, 학교 생활에 대한 걱정들, 이런 것들을 윈터스쿨 기간 동안 항상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줘 왔다. 그런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이 학생들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멘탈 케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걱정거리에서 조금 해방이 되어야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는 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조금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뭔가 공부해라 라는 거를 잔소리로 그냥 취부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직접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어쩌면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에 반해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조금 친하게 따르는 이 학원 선생님들이 이렇게 같이 해보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시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도 직접 싫은 소리를 안 하셔도 되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잘 듣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학원 선생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신다면 비교적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이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게 되는 효과. 그 줄어든 효과들은 다 어디로? 이제 학습 효율로 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1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과 교재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시험이라고 하는 것,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1학기, 2학기 항상 언제 치는지는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몇 월, 어느 타이밍에는 어떤 공부를 해야 하고 언제는 교과서를 봐야 하고 언제는 주변 학교 기출문제를 봐야 하고 언제는 부교재를 봐야 하고 되게 혼란스러운 게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고등학생이 처음으로 됐는데 중학생 때와 하던 것과는 뭔가 대비하는 방법도 다르고 패턴도 다르니까 그런 당황스러운 것들을 다 누구한테 상담하냐면 저희 학생들을 잘 봐주고 있는 저희 팀 에스크에서 지금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요 시기에는 요걸 공부해야 되고 요 시기에는 요걸 공부해야 되고 한 달 전부터는 기출문제를 들어가야 되고 2주 전부터는 실전 연습, 시간제는 실전 연습을 들어가야 해. 이런 식으로 딱딱 안정감 있게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신규 학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커리큘럼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 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신 대비는 알겠는데 그러면은 언제 선행을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방학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속도로 나갔다고 해서는 절대 정해진 시간 안에 원하는 목표만큼의 선행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희는 중간고사 이후 단기 압축 선행 학습을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3주 안에 이제 수화 정도의 선행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만이 바로
학기 중 개강에 들어갔을 때 바로 내신 실전 문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후 6, 7월에도 이어지는 것은 이제 기말고사 내신 대비 심화 파이널 모의고사 훈련을 통해서 2학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2학기에서 수학 상 일부분과 수학하 일부분의 적당한 범위를 설정해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을 계속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런 표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도 한번 보셔야 하겠는데요. 교재가 일반적인 교재는 다 뻔합니다. 그냥 개념 부분, 문제 부분 이렇게 딱 2등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 교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념 파트와 심화 개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개념 파트와 심화 개념 파트를 왜 굳이 구별을 하느냐? 그냥 처음 할 때 심화 개념까지 다 보면 되게 편할 텐데 뭐하러 이렇게 굳이 나누지? 라는 것은 저희 이제 팀 에스크의 선생님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개념과 심화 개념을 모두 전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을 하다가 2번, 3번에 따른 이 사이클을 돌면서 맨 처음에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개념을 먼저 깊게 심어주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유제, 일반 센 같은 이제 시중 교재의 B단계 레벨의 문제들을 푼 후에 그 다음에 다시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서 이런 응용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부터 개념 파트, 심화 개념 파트를 이어서 설명을 해주면요. 기본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심화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냐 하면 단원 전체가 어렵다고 생각해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포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단원은 충분히 할 만하고 쉬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 라고 먼저 첫 발을 내딛게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본 문제들을 풀면서 자신감을 배양한 후에 자,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우린 좀 더 어려운 것도 해볼까? 라고 심화 개념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제 단계적인 과정을 밟아가면서 실력이 점차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시중교재에서는 이런 식의 세부 분류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팀 에스크에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개념 파트, 심화 개념 파트, 유형 분석 파트로 철저하게 나눠서 교재를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들어보신 것들은 이제 주로 이제 커리큘럼이나 아니면은 공부하는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는 진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고1 학생들을 위한 관리 시스템. 학생들이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을 세워줬다, 그거를 이제 전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마지막 팀 에스크의 3번째 연사 안형진 선생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솔의 수학 강사 안형진 강사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단 앞부분에서 혁진쌤과 동일쌤이 저희 커리큘럼이든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마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고요. 일단 제가 설명해 드릴 부분은 일단 고1 학생, 자, 정말 이 고1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예요, 어머니. 그래서 요 시기 때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3년을 결정짓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그리고 수업은 말할 것도 없고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정말 자세하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힘들죠. 일반적인 단과 학원 같은 경우는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냥 수업에서 많은 걸 보여주고 자료 좀 나눠주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간단하게 그냥 어머님들한테 그냥 상담 문자 그냥 그 정도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 관리가 남다르고 정말 차별화되게, 그래서 종합학원과 단과학원이 결합된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 일단 제 소개를 했는데 이걸 제가 나중에 켰네. 제가 작년보다 한 10kg를 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안형진 수학 강사고요. 저희가 어떻게 관리를 하냐면요. 일단 당연히 모든 학원들이 하는 거를 당연히 합니다. 일단 개념 공부를 시키고 핵심 문항에 대한 대표 유형 이런 거 공부를 시켰으면 당연히 테스트를 보는 건 당연하죠.
일단 뭐 단원별로 테스트를 볼 때도 있고 뭐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그리고 시험 보기 전에는 내신 대비할 때는 거의 매주마다 아이들을 좀 괴롭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 테스트 결과를 단순하게 그냥 어머님들한테 뭐 문자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하고의 어떠한 상담은 당연하고요. 학생들과의 상담,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저희는 아마 학생 상담을 한 주에 한두 번씩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머님들 상담도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전화 상담 꼭 제가 해드리니까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학원만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 그런 궁금증을 제가 해소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업 외 시간에 요즘 또 비대면 수업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 만약에 공부를 하거나 또는 대면 수업을 하더라도 집에서 만약에 공부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고 하면 저희한테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를 보내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빠르게 아이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진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저희가 아이패드로 또 준비를 해서 전송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다시 한번 동영상 제작을 해서 뭐 어려운 파트들을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복습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은 저희가 다 캠코더로 녹화를 해서 다 저희가 그 밴드라든지 어떤 저희가 지금 카페에도 지금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링크를 올려놓으면 아이들이 그날 배웠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다 동영상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수학에 대한 고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머님들도 고등학교 과정은 다 겪으셨겠지만 저도 그래서 수학에 대한 학습에 대한 고민도 있겠지만 정말 인생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생 상담의 어떠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요즘 아이들이 그냥 다짜고짜 그냥 공부가 너무 싫어요. 공부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떠한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 심리 케어까지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 팀 에스크한테 맡겨주신다면 아마 큰 걱정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일단 아이들이 뭐 수준별로 반을 나누긴 해요. 그래도 그 수준별 안에서 또 학생들이 세분화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획일화되게 아이들에게 과제를 배분하지 않고 그 학생들이 정말 취약한 부분, 아이들이 약한 파트, 그런 것들을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 내려서 A라는 학생이 뭐 다항식이라는 파트가 약해. 그럼 그거랑 관련된 문제를 좀 강하게 주고, B라는 친구는 함수가 약해. 그럼 함수랑 관련된 문제를 더 많이 주고, 그래서 일단은 모든 학생들에게 똑같은 과제가 배부가 되지는 않아요. 일단 기본적인 과제는 똑같겠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과제가 나간다는 점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우리 고1 정규반은 그러면 어떤 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아마 부원장님이 설명을 다 하셨겠지만 일단 저희가 주말반은 연고대 반이에요. 약간 좀 중상위권, 상위권 친구들을 위한 반인데 거기 1주차, 2주차 뭐 요거는 2월달 2월 20일 개강에 맞춘 커리큘럼이라서 뭐 굳이 살펴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강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개정교육과정 1학년 과정에 대한 이 노원구, 특히 이쪽 지역 친구들이 노원구 지역도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노원구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 기출 분석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출에 대한 해당하는 예제 유형까지 저희가 다 교재를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노원구라고 해서 노원구 기출문제만 푸냐? 그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강남권, 뭐 강북권, 성북권, 송파권, 목동 모든 서울권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학교들의 어떠한 중요한 문제들을 저희가 다 콕콕 집어서 저희가 따로 엑스파일 이런 어떤 탑 시크릿 이런 교재를 제가 또 저희 팀원들과 함께 잘 만들어 놨고요. 일단은 수학 3 같은 거 1학년 수학은요 어떠한 좀 정해진 패턴이 좀 있긴 해요. 근데 그 유형을 저희가 82개라고 적어는 놨지만 사실 더 많아요. 근데 좀 아이들이 놀랄까봐 그 유형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한 82개라고 대표 유형 체화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시킬 겁니다. 일단 1학년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은 양을 학습시키는 것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는 당연히 강의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지 꾸준한 상담과 테스트를 진단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금 이 수업을 그냥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희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상담. 학생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은 없을까? 저희가 오늘 수업에 만족하지 않고 강사 스스로 만족하지 않는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 3명은 항상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화목반에는 2개 반이 개설이 돼요. 일단 명문대 반은 중하위권 친구를 위한 반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수업 강의 내용, 강의 피드백 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화목반에도 연고대 반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화목반은 반이 2개고요. 그리고 주말반은 반이 1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저희가 화목반에 시간이 안 돼서 주말에 들어야 되는데 레벨이 안 맞는데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 부분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가 단순하게 3시간 동안 수업만 하는 게 아니고 1시간 정도는 개념 위주로 쭉 설명하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필수 유형, 그리고 심화 성적이 좀 수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꼭 해야 될 심화 유형들이 있어요. 그 심화 유형들을 저희가 꼭 정리를 해 드릴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약간 개별적으로 클리닉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본 수업 끝나고 또 뒷부분에는 또 클리닉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정말 혼자보다는 둘보다는 셋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권혁진 선생님, 송동현 선생님, 그리고 저 안영진 수학 강사가 이 셋이 요번에 한번 야심차게 한번 뭉쳐봤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크나큰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냥 단순한 학원 강사가 아닌 인생의 멘토도 되고 때로는 뭐 삼촌, 아빠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제 자식이라 생각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북청소학원 수학강사 권혁진입니다. 저희 강북청소학원 수학단과연합 팀 에스크 첫 번째 연사로서 제가 어머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이제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직접 얼굴을 뵙고 이제 좀 눈을 마주치고 같이 호흡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어머님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 예비 고1 그 비전 설명회에 이어서 고2 설명회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좀 드릴 말씀은요, 2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2021년 예비 고2 수학학습의 방향성.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작년 이제 코로나 시국에 힘들게 1학년 생활을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어떻게 보면 수능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시기죠. 예비 고2로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데, 과연 올 한 해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되며 작년과 어떤 것들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저희 팀 에스크에서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과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맞이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저는 고려대학교를 졸업하였고요. 대치그룹이 대치 이강학원을 출강하였고, 현재는 대치 명인학원과 강북청소학원 에스크 연합팀의 수학 강사로 있는 권혁진입니다. 네, 이제 제 소개는 여기 정도까지만 하고요. 이제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어떠한 영상이나 설명회를 진행을 할 때마다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시점마다 아이들이 가장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고민을 상담하고, 가장 본인들의 이야기들을 많이 꺼낼 때 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조심해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짜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같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내 학생의 예시인데요. 먼저 A 학생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A 학생입니다. 1학년 때 내신을 망쳤어. 난 아무래도 정시형 인간인가 봐. 그리고 수능형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 이제부터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정시 준비를 해야지. 정시 대비를 해준다는 학원이 있는지 알아볼까?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분명히 정시 잘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높은 확률로 내신을 잘합니다. 자, 게다가 2학년 때부터는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뚜렷해지는데요.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나는 기하를 선택할 건데 학교에서 확통을 하라고 하네. 또는 난 수능형 공부만 하고 싶은데 자꾸 그 외에 내신을 챙기라고 하네. 이렇다면 모를까? 만약에 지금 올 한 해 동안 내신이 진행될 수원과 수2까지도 난 정시형 인간이고 정시 대비할 거니까 내신을 대비하지 않겠어 라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무래도 내신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수능 그리고 고3 아이들이 많이 풀게 되는 기출문제 변형 또는 기출문제 자체로서 나오는 경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신을 잘만 대비해도 고3 올라가서 수험생으로서 기출문제집을 풀기 전에 필요한 기초 소양을 탄탄하게 충분히 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신을 하지 않고 바로 아이들이 정시 대비라고 하는 어떤 미명하에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이하게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3학년 때 커다란 펑크를 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올해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수 1, 2 과목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에게 수능 직접 반영 과목이고 공통 과목이며 실제 수능에서 약 70% 이상이 나오게 되는 파트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올 한 해 내신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수능 대비를 하고 싶다면 문제를 조금 더 어렵게까지 가져가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B학생의 이야기랑 같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B학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1학년 때도 그렇고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시험이 좀 쉬운 것 같아. 굳이 어려운 문제까지 볼 필요는 없을 듯 하고 뭐 내신 대비 직전에 부교재나 쉬운 문제집 위주로만 봐도 되겠지? 실제 학교에 따라서 시험이 좀 쉽게 나오는 학교가 있고요. 어렵게 나오는 학교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도 어렵게 나오는 학교인 경우에는 아이들이 내신 성적 따기를 좀 힘들긴 하지만 그 학교 시험을 대비하면서 충분히 사고력이 확장되고요. 추후에 내신이 아니라 정시로 대학을 가고자 할 때도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문제는 어떻게 되냐? 아이들이 학교 시험이 좀 쉬운 경우입니다. 학교 시험이 쉽고요. 나오는 곳이 뻔하고요. 나오는 형태가 뻔한 경우에는 물론 대비하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상위권의 랭킹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한두 문제의 어려운 문제도 꼭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어려운 문제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나중에 정시를 바라봤을 때도 아이들이 정시에 가서 어떻게 보면 경쟁하게 되는 것은 전국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내에서 시험이 쉽고 다 같이 공부를 덜 하던 입장에서 이제 전국구로 시험이 확장되었을 때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수학 공부는 특히 2학년 때부터는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C학생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미적분, 확통, 기하까지 다 끝낸 애들 많은 것 같던데 우선 아직 방학도 좀 남았고 3월까지 빨리 선행해주는 학원 찾아서 공부하다가 시험 시간 때 내신 대비만 들어가야겠다. 미적분, 확통, 기하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뭐 미적분 같은 경우는요, 양이 꽤나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 선행의 시기가 늦어지면 늦을수록 불안해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 학기 중은 아닙니다. 저도 분명히 선행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요. 저 고등학교 때도 저희 부모님도 실제로 수학 선생님이신데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선행 되게 많이 시키셨습니다. 선행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방학 때 이야기고요. 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그 사이에 2, 3주 정도 압축 선행을 진행하는 정도가 중요한 거지 아이들에게 당장 내신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되는 시점의 선행이라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조금 불안하더라도 잠깐 내려놓고 일단 당장의 내 눈앞에 있는 현행에 대해서 완벽하게 마스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시험 기간 때 내신 대비만 들어가는 것이 1학기 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 쉽다면. 그런데 학교 시험이 쉽지 않다거나 또는 쉽더라도 내가 1학기 때 내신 성적이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다고 하면 내신 대비 기간이 짧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신 대비반이라기보다는 올 한 해 동안은 하나의 정규반 커리큘럼을 가져가면서 충분히 수능에 대한 사고력도 확장시켜줄 수 있되 아이들에게 동시에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학교별로 핏에 맞춰서 해줄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같이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D학생입니다. 난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 그리고 2월은 애초에 좀 짧기도 해. 학교에서 자꾸 오라가라 하기도 하고 뭐 연휴도 있고 하니까 뭐 다들 공부 안 하지 않을까? 그래, 1월에 열심히 했으면 됐지 뭐. 실제로 이런 친구들 치고 1월에 열심히 한 친구 없습니다. 1월에 열심히 한 친구면요, 그 열심히 한 게 아까워서라도 2월 달에 그거를 놓지 못하고 유지하려 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 친구들일수록 더 조심하고 더 타이트하게 2월을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2월이 진짜 짧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입니다. 2월은요 28일입니다. 그럼 실제로 30일까지 있는 달에 비해서 이틀밖에 안 짧고요. 올해 물론 뭐 설 연휴가 있습니다. 근데 설 연휴 중 하루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또 최대 이틀 더 깎는다고 해도 거의 4주 가까이의 시간이 나오고요. 이 4주라면 하나의 단기 커리큘럼도 끝나고요. 문제집을 따지면 한 권도 끝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한 시기 전체가 루즈해진다면 동시에 아이들은 경쟁자들보다 훨씬 더 뒤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2월도 하나의 커다란 달로 생각하고 아이들이 겨울방학의 연장선상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더 공부를 타이트하게 꾸준히 가져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항상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역시도 어떤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항상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야기한 학생들의 예시를 토대로 총 5가지 결론으로 내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수학 1, 2부터는 내신 과목이자 수능 직접 반영 과목이다. 따라서 골라서 공부하는 건 하위권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고를 수 있는 역량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내가 선별된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뽑아주시고 올바른 멘토가 같이 있다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그걸 온전히 소화하고 자기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 그리고 의구심을 품지 않고 꾸준히 내가 한결같이 밀고 나가는 그 과정이 결국 상위권을 쟁취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선행은 어디까지나 현행을 잘 보기 위해 추가로 하는 학습일 뿐. 늘 중요한 것은 현행이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이야기에 휘둘리지 말자. 허수들의 이야기는 들을 필요 없다. 사실 나머지 빨간색 부분이 더 중요하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제 빨간색으로 넣진 않았는데 사실 똑같은 말이고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수많은 허수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주변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야, 이게 맞대.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너 왜 이런 거 하니? 라고 항상 친구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허수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절대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어느 누구도 아직 결과를 가져가지 않은 똑같은 고2 학생입니다. 따라서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히 한 길로 쭉 가져가 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의미 없는 양치기는 안 됩니다. 나올 것과 나오지 않을 것에 대한 선별적 학습, 반복되는 유형의 변형 방식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러한 선별적 학습은요, 올바른 멘토, 즉 완벽하게 개정 교과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멘토,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를 가장 잘 알며 그 지역의 내신을 잘 아는 멘토와 함께 선별적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아이들이 훨씬 더 나은 결과, 좀 더 양질의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유형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부터는 실전 훈련과 시간 훈련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고1 때 이미 충분히 그런 친구들 많았을 겁니다. 다 아는 문제인데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아, 왜 이렇게 문제 어렵죠? 시간 부족하게 냈고요. 결국은 누구도 못 푸는 시험지였어요. 하지만 어머님들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그 와중에도 100점 또는 전교 1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즉,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그런 친구들이 왜 그런 높은 점수를 받았나? 타고난 두뇌,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친구들은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시점별로 공부를 정확하게 가져간 겁니다. 즉, 실전 훈련도 충분히 함으로써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 및 시험을 운용하는 어떤 시간 밸런스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가져갔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압축 훈련 또한 같이 병행함으로써 내가 한정된 시간 동안 이 시험지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리딩 능력을 가져갔다는 점. 그래서 올해도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를 할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 역시도 그러한 훈련들을 토대로 조금 더 높은 성적 그리고 조금 더 완벽한 시험 세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이 사실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이들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고3, 재수생도 똑같습니다. 그 누가 됐던 간에 아이들 스스로가 현재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걸 알고 있더라도 직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개정교과 과정에 대한 완벽한 연구와 수능과 내신을 모두 케어해 줄 수 있고 또한 꼼꼼하게 관리까지 할 수 있는 멘토가 함께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한 멘토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 에스크 연합팀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희 에스크 연합이 과연 앞에 이야기한 것들을 반영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으며 왜 저희 에스크 연합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 연사이신 저희 에스크 연합의 수학 선생님이셔 송동일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청설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송동일입니다. 제가 이제 팀 에스크의 두 번째 연사로서 이제 앞에서 권혁진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 수업은 얻을 게 많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얻을 게 많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학원이니까 당연히 얻을 게 많은 거 아니야? 학원이니까 수업도 수업이고 자료도 얻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주 기본이고요. 저희가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자료, 좋은 내용의 수업이라 하더라도 스스로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학습 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거는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별로야 그러면은 아무리 거기서 좋은 자료들을 받는다 하더라도 공부에 흥미를 잘 못 붙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자료적으로는 완벽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재밌는 수업 그리고 학생들한테 애정을 가득 담아서 주게 되면서 좀 더 그 학생들의 이 동기부여와 또 이제 멘탈 케어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 구체적으로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저희 윈터스쿨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들과 상담 2학년으로 올라오면서 드는 뭐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 담임 선생님들과 많은 상담을 거쳤거든요. 특히 과목 중에서는 이 수학이 가장 부담이 되는 과목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다가 드는 걱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선생님께 바로 고민 상담을 하고 또 선생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 학생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짚어서 바로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따뜻한 조언자 역할도 같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고2 학생들을 위한 커리큘럼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나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등학생 2학년이 됐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1 때 한번 이제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학기, 2학기 각각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경험을 한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아직도 몇 월쯤이면 이 시기가 되면 어떤 과목을 공부해야 되느냐라는 게 조금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1학년과 2학년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바로 수학에서는 선택 과목이 존재한다는 거. 선택 과목이라고 하면 어떤 학교는 기하를, 어떤 학교를 확통을, 어떤 학교는 아주 드물게 2학년부터 미적분을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학교들은 1학기부터 수원, 수투를 동시에 나가기도 하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수상화만 열심히 하면 됐던 1학년에 비해서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건 열심히 하는 건데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잘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친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들, 어떤 과목을 언제 하고 어떤 과목을 언제 하며 각 과목들의 비중은 어떻게 해야 하며 또 이 과목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고 어느 단원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문제들을 좀 많이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팀 에스크에서는 지금 2015년에 이제 개정된 교과과정 그 과정 기준으로 최적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3, 4월은 중간고사 대비 기간이죠. 중간고사를 대비를 할 때는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하냐? 이제 기출문제, 주변 학교의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학교의 교과서, 부교재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무조건 일찍부터 기출문제를 시작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들 하는 착각인데요. 2월 정도쯤에는 일단 기본 유형들에 대한 완벽한 체화 3월에는 시중 교재 중에서 이제 좀 심화서에 해당되는 일품 블랙라벨 이런 문제들을 좀 접하고 3월 말부터 이제 기출문제, 주변 학교 기출문제 중에서 선별된 문제들만을 따로 특강을 통해서 좀 익히고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는 20문제, 25문제에 해당되는 진짜 실제 출제된 문제들을 시간을 딱 정해놓고 45분 안에 풀어서 제출해서 피드백을 받는 이런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고득점을 위한 구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내신 대비를 하는 거는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선행은 언제 하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지금 그 학생들은 대부분 수원, 수투에 대한 선행은 뭐 한 번 정도 봤다 또는 아직 수투는 못 봤다 정도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여름방학 기간에 이제 선행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름방학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방학에 비해서 굉장히 짧죠. 그래서 2주, 3주 정도 되는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일하게 커리큘럼을 세우면 어중간한 부분까지 진행을 했다가 거기서 끊겨버리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저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압축 선행학습 커리큘럼을 별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3월 개강, 2월 개강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친구들이 중간중간 빈틈 없이 잘 진행을 해서 1학기, 2학기 모두 좋은 내신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부터 남들보다 한 발짝 앞선 커리큘럼을 알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 팀 에스크가 미리 1년 계획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지금 표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내신 대비는 내신 대비, 그리고 선행은 선행, 이렇게 잘 분리가 되어 있어서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저희들의 이제 교재입니다. 교재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교재는 개념 파트, 그리고 유형, 문제 파트, 이런 식으로 두 개로만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고, 세 개로 나눈다고 하면 개념 파트, 유제 파트, 좀 더 어려운 문제 파트, 이 정도로밖에 나누지 않는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눔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개념 중에서도 쉬운 게 있고 개념 중에서 어려운 게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심화 개념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인데요. 심화 개념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앞쪽 개념 파트에 이어서 그냥 연결을 해버리면 그러면은 진도를 나가기에는 굉장히 편하겠죠. 개념 이어서 바로 이어서 조금 더 어려운 개념 나가면 되니까. 근데 이 방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의 흥미가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쉬워 보여서 할만하네, 수원수도 다 할만하네 이렇게 느꼈다가 갑자기 어려운 개념이 딱 등장하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개념 파트인데 벌써 이렇게 어려운가? 그래서 쉽게 포기를 해버리거나 이런 문제들이 자주 발생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좀 더 교재를 입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처음에 기본 개념 파트를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오는 유제들을 통해서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개념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배양된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어려운 개념을 받아들였을 때 이거는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처음 배울 때는 몰랐던 것들인데 새로 들으니까 되게 신기한 흥미를 유발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사고를 가지는 이 사고력의 발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제 몇 월에는 어떤 거, 그 다음에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하고 이런 자료는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자료가 좋고 또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학생 본인인데 학생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과제나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소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이 고2 학생들을 완벽하게 관리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저희 팀 에스크의 세 번째 마지막 연사인 안영진 선생님이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청솔의 수학 강사 안형진입니다. 자, 고2 학생들을 위한 소문난, 정말 소문이 너무 났어요. 소문난 완벽 시스템. 자, 일단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강북수혜라고 그리고 파이만 학원에서 수학 강사로 있었고요. 지금 이제 현재 강북청솔학원의 에스크 연합의 일원입니다.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고등학교 2학년이면 벌써 고3, 이제 고3이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런 친구들이 단순하게 이제 수학 어떠한 수업만 듣고 워낙 유명한 인강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인강만 듣는다고 성적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님들 다 아시겠지만 일단 수업도 중요하지만요. 저희는 종합학원처럼 관리도 정말 꼼꼼합니다. 단순하게 타 어떠한 단과 학원처럼 그냥 수업만 치고 또는 그냥 프린트물 이런 것만 주고 끝내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어머님들이 우리 아가들이 공부는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겠죠? 그런 부분들을 정말 시원시원하게 긁어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저희는 첫 번째 모든 학원들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 설명하고 그리고 대표 유형 정리하고 핵심 문항 공부를 했으면 당연히 주간 테스트, 월간 테스트 당연히 시험을 보죠. 그 시험에 대한 단순한 점수를 그냥 어머님들에게 문자만 띡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우리 아가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왔으며 그리고 어머님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을 상담을 저희가 전화 상담을 꼭꼭 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굳이 저희한테 전화를 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먼저 찾아가는 서비스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가들이 시험을 보고 나면 그 시험을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피드백 당연히 가고요. 그 수업 내용을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도 다 확인을 해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아무리 수준별로 반을 나누더라도 그 수준별 안에서 또 우리 학생들이
당연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 피드백, 즉 어떤 피드백을 하냐, 그 시험을 본 걸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어느 파트가 약한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 아가 A라는 학생이 뭐 예를 들어 1단원이 약해요. 그럼 1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하고, 우리 B라는 친구가 뭐 3단원이 약해요. 그럼 그 3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케어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지금은 수업만 하고 딱 끝내면 안 되죠. 그 수업 외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질문을 하거나 또는 뭐 카톡에 문제를 이렇게 보내고 사진 찍어서 하잖아요. 그럼 저희가 다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피드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 뭐 에스크 팀원들 뿐만이 아니라 또 조교쌤들도 다 그거에 동참을 하니까 최대한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부분들을 다 시원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은 모두 다 캠코더로 다 동영상 촬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에서 놓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여기 밑에 보시면 사진이 잘 보이실 거예요. 그 부분들, 즉 수업을 한 내용을 다 녹화를 해서 다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살짝 뭐 졸거나 놓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우리 학생들의 수학에 대한 고민, 뭐 수학에 대한 고민만 있겠어요? 당연히 수학 상담이야 당연한 거고, 고등학교 2학년이면은 되게 예민하고 민감한 시기예요. 내가 이제 고3인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되게 걱정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의 어떠한 멘탈을 잡을 수 있도록 상담 심리도, 그러니까 심리를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되게 꼼꼼하게 잘해주고 있다는 거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왜 에스크냐? 네, 무엇이든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네. 다음은 이제 고2 정규반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냐? 저희가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연고대반, 즉 주말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시간은 토요일날 2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가 정규 수업이고요. 그리고 끝나고 약 한 1시간 반 정도 토요일, 일요일 두 번 다 클리닉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가 팀원이 3명이긴 한데 주말반 같은 경우는 저랑 혁진쌤이랑 하루하루씩 뭐 토요일 혁진쌤, 일요일 저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요. 뭐 토요일 같은 경우는 혁진쌤이 뭐 개념 정리를 해 주신다면 제가 일요일날 문제 유형을 좀 정리해 드리고 심화 문제들을 또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릴 겁니다. 일단 거기 강의 계획은 2월 20일 개강에 맞춘 내용이라서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단 수학 1을 일단 집중적으로 해요. 수학 1을 집중적으로 하고, 당연히 이쪽 노원구 기출뿐만이 아닌 뭐 강남구 기출, 목동 뭐 어디죠? 송파 이런 쪽도 다 준비를 하고요. 또 남양주 쪽, 경기도 쪽도, 의정부 쪽도 다 기출을 다 분석을 해서 학교별로 어떻게 출제가 돼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이미 다 끝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교육과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3학년들이 어찌 보면은 첫 그 교육과정 바뀐 거에 대한 수능 시험도 이제 볼 텐데,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이제 저희가 이제 시험지가 3월달 시험지를 보면 이제 분석이 다 끝날 텐데요. 수 1, 2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래서 수 1, 2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여서 심화 과정을 저희가 따로 유형을 다 분리해 놨어요. 거기 보시면 108개라고 해 놨지만 사실 1000개가 넘어요. 그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그냥 압축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 공부시킬 거예요. 그리고 왜 갑자기 수능 연계냐? 자, 고등학교 2학년이면 고3이에요.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여기 근래에 뭐 그쪽 여기 근방에 있는 학교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고3들이 보는 수능 특강에서 레벨 2, 레벨 3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살짝 문제를 바꿔서 숫자를 바꿔서 내신 시험에 출제를 한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고3들이 봐야 하는 그런 문제집, 뭐 예를 들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3개년을 유형별로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아가들이 내신뿐만이 아닌 수능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요즘 트렌드가 2학년부터는 내신형, 뭐 수능형 이런 게 없어요. 내신형 문제더라도 수능형에 가깝게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를 반복 학습하지 않으면 내신도 따기 힘들다는 거, 1학년과는 색깔이 다르다는 거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장 좀 고민이 되는 게 학교마다 수1을 1학기 때 나가는 학교는 당연하고요. 수1, 수2를 같이 나가거나 수원 확통, 뭐 수원 기아
이 확통과 기하를 같이 나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학원들은 따로 추가로 추가 수업료를 내서 뭐 확통이라든지 기하를 더 수업을 하지만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따로 수강료 더 이상 받지 않고요. 저희가 따로 확통과 기하를 뭐 동영상 촬영을 하거나 개념 정리를 영상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클리닉 시간에 따로 저랑 혁진쌤 그리고 동일쌤이 이런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봐드린다는 거 저희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제일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업 외적으로도 학원에서 나가고 끝난 게 아닌 학원에서 나가더라도 아이들과 끊임없이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학생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이거예요.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우리 아가들의 어떠한 성적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인생으로서의 어떠한 멘토를 준비해 드리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반은 또 월금 평일반이죠. 월금반에 명문대반이라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이건 일단 송동일 쌤이 일단 주로 수업을 하시고요. 저랑 혁진쌤은 아마 내신 대비 때 저희가 직전 수업을 아마 같이 하지 않거나 또는 조금 더 보충 수업이 필요할 때, 선택 수업이 필요할 때 저랑 혁진쌤이 투입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월금반의 특징은 조금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의 이해도가 조금 낮은 친구들, 중하위권 친구들을 위한 반이고요. 주말반은 중상, 상중 친구들이 수강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역시 우리 아가가 조금 수학이 힘든데 주말밖에 시간이 안 된다. 걱정 않으셔도 돼요. 저희가 조교쌤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일단 수업은 주말에 수업을 듣게 하고요. 저희가 또 조교쌤을 한 3, 4명 투입을 할 거라서 한 명 한 명 만약에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은 거의 집중 마크를 해요. 그래서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저희 수업을 잘 이해하고 쫓아갈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점,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관리. 학원에서 정말 단과로서 수업만 끝내는 게 아니고 이 학생을 정말 내 아이처럼 관리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명보다는 두 명보다는 세 명. 저 권혁진 쌤 그리고 저 송동일 쌤이 셋이서 정말 자료 작업 그리고 아이들 상담 꼼꼼하게 진행들 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단순하게 수학만 전달하는 강사가 아닌 이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고3이 되고 고3을 졸업한 이후에도 정말 이 학생들이 정말 그분들을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구나.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구나. 정말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네, 이상 강북청소학원의 에스크 안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수학 강북청소학원 수학과 대표 강사 양지용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비 고위 학생들에게 또는 학부모님들에게 제 커리큘럼을 안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확실한 내용들, 제가 제공해 드릴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압축적으로 하지만 정확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제 수학강사 양지용이고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자, 현재 강북지역에서 제일 많은 수강생을 데리고 있는 수학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대치동도 출강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메인 지역은 이쪽 강북지역, 즉 중계동도 이제 은행 사거리, 그리고 경기도 지역 강북구, 이렇게 해서 제가 내신 대비부터 수능까지 많은 학생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말씀드릴 커리큘럼은요, 완전정보 커리큘럼이에요. 이 완전정보 커리큘럼으로 현재 고2 학생들도 좋은 내신을 계속 받게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개념학습과 실제 내신에 최적화된 문제풀이, 그리고 고2 학생들에게도 아무래도 확실하게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단순 겉핥기 공부가 아니라 내신과 모의고사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좋은 문제, 그리고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고3만 한다, 고2가 한다, 고2만 한다, 이게 아니고 저는 3년 제자가 정말 많아요. 올해는 제가 고2를 하지 않고 고2, 고3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제가 1학년 때부터 데리고 오던 아이들도 많고요. 3년 제자들을 통해서 좋은 대학교도 계속 보내고 있고, 학종으로도 보내고 정시로도 보내고, 이렇게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2학년 때부터 좋은 수학을 가르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표는
이제 주 2회예요. 고2 정규반 해서 2시 50분부터 5시 50분까지 일단 수학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똑같이 계속 진행을 하고요.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확률과 통계를 진행하는데, 우리 학교는 2학년 때 기하를 진행하는데, 이런 학생들은 제가 별도로 클리닉으로 또는 시간을 잡아서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을 하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기하를 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이미 시간표를 어느 정도 짜놔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문의 주시면 수원 완전 정복 위주로 1학기 때가 진행이 되고, 그 다음 2학기 때 수투 완전 정복 위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확률과 통계나 아니면 그때 기하를 들어가는 친구들도 별도의 저의 연구실 조교들과 그리고 부강사 선생님들과 번갈아 가면서 질문 답변도 받고, 그리고 별도의 클리닉까지 진행하면서 완벽하게 내신 대비를 우리 학교가 진행하는 모든 수학 과목에 대해서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학원 영어 시간과 겹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겹쳐지지 않도록 계속 이제 클리닉 시간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가 이걸 올해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새롭게 처음 만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미 저는 이렇게 몇 년째 이 시간대에 동일하게 아이들을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꽤 많은 학생들을 대학에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일단 수업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한 명 한 명씩 다 체크하고, 그리고 2학년, 3학년 수강 학생들도 최대한 많이 관리하면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학생들의 많은 수강 후기들도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실 수도 있고요. 이런 학생들도 있고, 그리고 학원에 내원해 주시게 된다면 아마 제 브로셔를 통해서도 확인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고2 학생들에게도 문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요. 학교 프린트, 학교 부교재, 학교 교과서 문제 숫자를 변형하는 것을 넘어서 예상 시험지까지 상당히 많이 제작해서 줍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확실히 내가 대비받고 있구나, 확실히 내가 변형 문제들을 풀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들을 학생들이 이제 계속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수능에서 마친 대표 문항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수강 후기라든지 상당히 많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매주 우수한 문항으로 이제 주간과제와 첨삭지도 계속 매달 진행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강의 다시 보기, 혹시나 우리 학교 행사가 있어서 못 오거나 혹시나 아파서 못 오거나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최고 화질 카메라로 적당하게 제 매뉴얼이 있어요. 촬영하는 매뉴얼이. 그 매뉴얼대로 아이들이 실제 유명 인권과 똑같은 환경에서 좋은 카메라 앵글과 확실히 잘 보이는 환경, 곧바로 다음날에 영상도 업로드 되고요. 그런 내용들까지 이제 제가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카페에 가입해 보시면 제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 이 카페에서 수업 영상을 다시 보고, 그리고 질문 답변도 항상 가능하고 상담도 가능하고, 이제 수업 공지 안내라든지 만약에 비대면이다 그러면 수업 자료들도 거기에 계속 올려주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카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카페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완전정복 커리큘럼은 2월 말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보통 4월 말이나 5월 초에 1학기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그 1학기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개정된 교육과정에 대한 이미 내신 대비 교재가 저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올해 만들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수원, 지수로고, 삼각함수, 그리고 확률과 통계, 기타 등등에 대해서 내신 1등급 도전해서 이렇게 내신 대비 교재가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강북, 노원, 경기도 지역, 저는 되게 오랫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강북 지역에서 제일 많은 내신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강사라고 이야기해도 저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최대한 많은 실전 시험지를 주면서, 그리고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온전히 담은 내용들을 전해주면서 내신 대비를 완벽하게 시킬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이 이미 구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내신 대비도 완벽하게 대비가 되고, 확통도 있고 기하도 있고,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 대비할 수 있는 자료들도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전혀 이제 의심 없이 이 교재가 진짜 유명한 교재구나, 이 문제집에서 정말 그대로 많이 나오는구나, 대진여고, 영신여고, 해성여고, 기타 등등, 청원고, 청원여고, 대진, 서라벌, 기타 등등의 학교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을 수록해 놨어요. 그 문제를 제가 시험이 끝나고 제 조교들과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는 우수한 문제, 이 문제는 별로인 문제, 이 교재는 이미 제 교재 있던 문제 하면서 해설지까지 타이핑을 다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년 동안 축적되어서 만들어진 교재와 실전 대비 테스트 10회 이렇게 구성하면서 한 달 동안 아이들에게 내신 대비를 확실히 진행을 해주고 있죠.
그러면 질문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들도 정말 많은데요. 제 조교들이 강북청소학원에 주말 내내 상주합니다. 평일에 저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 조교 선생님들과 질문 답변을 하고 단순히 대학생 조교가 아니라 저는 부강사 선생님들 있고요. 그리고 제 대학생 조교들도 철저하게 제 풀이대로 질문 답변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을 시킵니다. 매달 시험을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수업과 별개로 뭐 질문 답변을 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수업의 연장선이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계속 훈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학생을 데리고 있는 재학생 전문 강사입니다. 자, 저는 2년, 3년 제자 정말 많고요. 그리고 빛나는 입시 결과, 빛나는 내신 결과, 학종 결과, 그리고 정시 결과도 언제든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학생들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보다 저는 어떤 걸 해왔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냥 허황된 꿈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공부를 끝내왔고 이런 단계고 앞으로 어떤 대학에 가고 싶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향후 커리큘럼과 향후 대학 진학 그리고 입시 상담을 넘어서 수능까지 대비할 수 있는 끝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실전 수학 강사 양종의 커리큘럼을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